안녕하세요. 흥부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 6강, 바로 신라에 대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13페이지에서 공부한 신라에 대한 개념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신라에 대한 문제풀이도 여러분들 그 고구려 백제랑 마찬가지로요. 자료가 나올 건데 그 자료를 여러분이 분석을 해서 그 자료가 어느 시기 어느 왕을 나타내는 것인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그 왕의 시기별 업적이나 뭐 주요한 사건의 그런 전후 관계를 알아내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랑 어떤 문제를 풀 거냐? 지금 이제 14페이지가 이제 14페이지 신라의 문제를 푸는 거고요. 저랑 함께 풀 문제는 4번, 6번, 7번, 8번 4개의 대표적인 유형들을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저랑 그 해설 들으시기 전에 꼭 문제는 미리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자, 그럼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지도의 비석에 대한 탐공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3점짜리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게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는 다 기본 2점이고 3점은 어려운 문제가 3점짜리입니다. 자, 볼게요. 일단 이 지도가 뭘 나타내는지 봐야겠죠. 근데 지금 지도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죠?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비석들이 나오네요. 이거 언제 누가 만든 거죠? 그쵸. 이건 여러분들 6세기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진흥왕 때 만들어진 비석이었죠. 우리 한번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이 단양적 성비죠. 이건 어디를 차지하고 만든 거죠? 그쵸. 백제와 나제동맹 당시 사이가 좋았던 백제와 신라가 고구려로부터 한강을 차지하고 한강을 나눠 가지면서 세운 비석이죠. 단양적 성비는 어디를 차지하고 한강 상류 지방을 차지하고 만든 비석이었죠. 하지만 신라 진흥왕은 한강 상류 지역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죠. 어디까지 욕심을 냅니까? 동맹국인 백제가 가져간 옛 백제의 고향 한강 하류 지방까지도 욕심을 내서 나제동맹을 깨버리고 백제의 기습 공격을 해서 이 한강 하류 지방까지도 차지했죠. 그리고 만든 게 바로 북한산 순수비였습니다. 자, 순수비 뜻이 뭐죠? 진흥왕이 직접 가서 만든 비석이라는 거예요. 자, 북한산 순수비. 원래 여기는 동맹국인 백제가 가지고 있던 땅. 어디? 한강 하류. 여기를 차지하고 만든 게 북한산비. 여기를 통해서 이제 신라는 어떤 이점이 생겼죠? 그쵸. 한강을 온전히 차지하고 특히 한강 하류를 통해 어디랑 이제 교역할 수 있게 됐죠? 그렇죠. 중국과 교류가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도 진출했죠? 그쵸. 가야 지방으로도 진출해서 대가야를 무너뜨리고 만든 게 바로 창녕 척경 순수비. 다른 말로는 창녕 척경비 혹은 창녕비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는 이제 대가야 지방을 차지하고 진흥왕이 직접 가서 세운 비석이죠. 그리고 여기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어디까지? 고구려의 땅까지 가서 마올령비와 황초령비를 만들죠. 이건 이제 네 번째로 무슨 어디? 고구려 땅이었던 함흥평야를 차지하고서 세운 비석이었죠. 자, 여러분 단양적 성비는 진흥왕 순수비가 아닙니다. 이거 왕이가 세운 게 아니야. 이건 부하가 만든 거고 왕이 직접 간 데가 어디야? 북한산 순수비, 창녕비, 마온령비, 황초령비. 이 나머지 애들이 바로 진흥왕이 직접 가서 만들었던 진흥왕 순수비였죠. 이렇게 진흥왕 순수비를 만든 이유가 뭐야? 새롭게 차지한 땅의 백성들의 민심을 안정시키는 거였지. 이제부터 너희는 우리 신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고 본인의 영토 확장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진흥왕 순수비였죠. 탐구활동 정답은 바로 나오죠. 진흥왕의 영토 확장 과정을 조사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여러분 나머지 보기 볼게요. 이건 뒤에서 다 나올 건데 동북구성 이거는 고려의 윤관이 여진족을 토벌하면서 별무반이라고 하는 기병 중심의 부대를 통해 여진족을 토벌하고 만든 게 동북구성이야. 위치는 이쪽 동북방 지방이에요. 완전 여기 북쪽 지방 아니야 완전히. 자, 3번 쌍성 총관부를 수복하며 확대된 영토를 찾아본다. 이거는 고려의 공민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공민왕 때 쌍성 총관부는 지도로 따진다면 한 여기쯤 되는 부분인데 이거랑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4번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지원하게 된 계기. 이거 뭐야, 얘들아? 이거 광개토 대왕이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는 그 이야기.
이걸 나타내주는 유물은 홍우명 그릇이나 광개토 대양능비를 봐야죠. 광개토 대양능비. 거기 나온 얘기잖아. 다 아니죠. 5번 나당전쟁 중에 있었던 대표적인 전투. 이거 나중에 좀 이따 이제 배울 건데 이거는 내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라 그래가지고 이거랑 관련이 없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또 수작업으로 문제 넘겨볼게요. 자, 이거 6번. 자, 밑줄근 이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올바른 거를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그럼 일단 밑줄근 왕이 누군지 알아봐야겠죠. 이 왕 때부터 지배자의 칭호가 이사금에서 뭐로 바뀌었대요? 마립간으로 바뀌었대요, 여러분들. 거기다가 누가 왕위를 독점적으로 세습했대? 김씨가 왕위를 세습했대요. 자, 이게 누굽니까? 그렇죠.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도움을 받아서 마립간이란 칭호와 김씨의 왕위 세습을 이루었던 뇌물마립간 때에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들. 이사금은 이빨 많은 노인네, 마립간은 대군장이란 뜻이었죠. 자, 이 뇌물마립간 때 있었던 일, 백제와 혼인동맹을 맺었다. 여러분, 이거는 장수왕의 평양천도 남진정책의 압박을 받은 백제와 신라가 나제 동맹을 맺었어요. 그죠? 그러다가도 결국에는 백제가 수도를 한성을 잃어버리고 웅진으로 도망쳤잖아. 그치? 그 도망친 웅진에서 동성왕이, 백제의 동성왕이 나제 동맹을 강화하면서 나제 동맹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신라랑 결혼 동맹을 맺었잖아. 이 당시 이제 백제 왕은 동성왕이었고 신라는 소지마립간이라는 왕이었는데 뭐 이렇게까지 여러 개 알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건 백제랑 혼인동맹 맺은 거 언제야? 그래, 이건 5세기 장수왕의 그 압박 속에서 이루어진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들. 5세기 장수왕 이후에 웅진으로 백제가 도망친 이후에 있었던 일이잖아. 그치? 한참 이후의 일이야. 이건 언젠데? 이건 4세기 때 일이잖아, 얘들아. 광개토 대왕 때. 완전 다른 시기잖아요. 이건 장수왕 이후고 틀린 거죠. 시대적 흐름 알아야 됩니다.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 왜를 불렀다. 이거죠. 뇌물 마립간이, 마립간이란 칭호와 김씨의 왕위 세습이 가능했던 게 다 언제야? 다 뭘 계기야? 그치?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광개토 대왕이 물리쳐주는 과정에서 광개토 대왕의 도움을 받아서 신라가 정치적 발전을 이룬 거잖아. 엄청 강조했던 얘기죠. 2번. 대가야 북속 3번. 이건 뭡니까? 진흥왕 얘기죠. 당항성을 통해 중국과 직접 교류를 했다. 이거 한강을 완전히 차지했던 어느 왕? 진흥왕. 그래서 내가 그 한강 하류 백제에게 통수치고 빼앗은 다음에 중국과의 교류를 위해 만든 성이 당항성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이거 어느 왕? 불법을 흥하게 한 왕? 법흥왕이죠. 법흥왕. 정답은 2번입니다. 왜? 진흥왕이랑 법흥왕 다 진흥왕 6세기. 법흥왕 얘도 5세기, 6세기 때 일이잖아. 한참 이후의 일이죠. 지금 이 시기가 다른 거야, 얘들아. 그래서 제가 나라별로 흐름을 쫙쫙쫙 정리해드린 거예요. 스토리로 기억하시라고. 자, 됐고요. 여러분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제가 설명한 그 스토리 안에서 흐름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나 지금 연도를 푼 문제 하나도 없죠, 여러분들? 혹시 연도를 외우라는 선생님이 있으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역사는 흐름만 알면 됩니다. 자, 7번. 다음 대화를 나눈 왕의 업적으로예요.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 자, 그럼 이 대화를 보고 왕이 뭔지 알아야겠네요. 자, 이사부로 하여금 어디를 정벌하라? 우산국을 정벌하도록 해라. 여러분, 우산국을 정복한 왕이 바로 누굽니까? 신라의 지증왕이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그때 지증왕, 울릉도, 우산국 정복 누구한테 이사부 시켜서 이거 강조했죠, 여러분들. 자, 지증왕의 업적 볼게요. 보기 1번. 황룡사 9층 목탑을 건립하였다. 여러분, 이거 황룡사를 만든, 이 황룡사라는 절이 있어요. 이 절을 만든 건 진흥왕이거든, 얘들아. 근데 이 황룡사라는 절 안에 9층짜리 목탑을 만든 건 선덕여왕이에요. 선덕여왕. 그리고 나중에 이게 언제 소실되냐? 고려시대 때 몽골이 쳐들어오거든요. 그때 다 박살나요. 이게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게
우리 아시아에서 나무로 만든 가장 높은 목탑이었어요. 이게 높이만 80m인가 그랬다고 해요. 상상해 가요. 나무로 만든 탑인데 80m야. 못 하나도 안 쓰고. 지금 남아있었다면 수학여행 1순위였을 텐데 그걸 몽골 애들이 캠프파이어 하느라고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때 신나게 노느라고. 아무튼 이거는 지증왕이 아니라 진흥왕과 선덕여왕 때 이야기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 볼게요. 2번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방송사고가 좀 있었어요. 갑자기 웃음이 터져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시 2번부터 할게요. 자, 병부를 설치해서 군사력을 강화했다. 여러분, 자, 병부와 군사력, 이거 어느 왕 때 얘기죠? 법흥왕이죠, 여러분들. 법흥왕. 참고로 여러분, 그 신라의 발전 단계 왕들의 순서 알아둬야 돼, 얘들아. 잠깐 봐봐. 4세기 때 내물마립간, 얘가 이제 광개토대왕의 도움을 받아,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서 김씨 세습과 마립간의 칭호를 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증왕, 법흥왕, 그리고 이어지는 게 누구예요? 진흥왕이잖아, 얘들아. 이런 순서 알아둬야 됩니다. 일단 이거 법흥왕이죠. 병부 설치, 군사력 강화는.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했다. 이거 어느 왕이죠? 진흥왕이었죠, 여러분들. 원시 청소년 집단이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를 통합하는 그런 업적을 남겼죠. 4번, 2차돈의 순교. 이게 엄청 강조했죠. 2차돈의 순교와 불교 공인. 어디에도 수용이란 말 안 씁니다. 공인이란 말을 쓰죠. 이거 어느 왕? 법흥왕. 마지막, 국호를 신라로 정하고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이게 바로 누굽니까? 이게 바로 지증왕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왕들의 업적을 묻는 가장 스탠다드한 유형이었어요. 자, 8번, 밑줄 그은 왕이 시행한 정책. 역시 왕의 업적을 묻는 문제가 참 잘 나옵니다. 자, 누가 나옵니까? 자료 보면 일단 자료를 보고서 밑줄 그은 왕이 누군지 알아야겠죠. 2차돈이 아래기라. 2차돈. 여러분, 2차돈 나오면 거의 99.9% 다 2차돈의 순교와 불교 수용, 불교 공인. 누구? 법흥왕 때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속단은 금물이니까 좀 볼게요. 2차돈이 아래기를 바라건대 신의 목을 베어 여러 사람들의 논의를 진정시키십시오 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본래 도를 일으키고자 함인데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는 건 옳지 않다 라고 하였다. 만약 도가 행해질 수 있다면 신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2차돈이 대답하였다. 그래서 2차돈의 목을 쫙 잘랐더니 벚꽃 엔딩이 펼쳐지고 하얀 피, 우유가 푹 뿜어가지고 신하들이 우와 부처님이 살아계신다 이러고 불교를 공인하는 거에 찬성했죠. 자,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되는 과정. 근데 그 공인되는 과정에서 귀족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어느 왕 때 얘기죠? 법흥왕 때 있었던 얘기죠. 즉 이 문제는 결국 법흥왕의 업적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봅시다. 율령을 반포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 법흥왕 할 때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나타내는 게 뭐라 그랬어요? 율령과 불법이에요. 불법. 두 가지를 다 나타내는 겁니다. 율령을 반포했다. 맞죠? 법흥왕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죠. 노급을 폐지했다. 이거 나중에 나오는 건데 뒤에 엄청 자세하게 배울 거야. 뉴스페이퍼 킹이라 그래서 신문왕이 노급을 폐지해요. 자, 금간가야를 복속하였다. 이게 또 법흥왕의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였죠. 신라가 성장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신라를 괴롭혔던 금간가야를 법흥왕이 먹어치웠죠. 그럼 대가야는 누가 먹어치웠죠? 진흥왕이 먹어치웠죠. 자, 독서 선품가를 시행했다. 이거는 신라 하대 원성왕이 시행했던 정책이에요. 즉 정답은 법흥왕의 업적은 기읍, 율령반포와 디귿, 금간가야, 복속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이게 마지막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제가 착각을 했네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풀다가 마지막 문제라는 것도 몰랐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다 풀어봤고요. 다음에는 가야에 대한 문제풀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